네, 시장이 오늘 큰 폭의 조정, 지금 2.2%까지 코스피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오늘뿐만 아니라 그간 약간의 조정 분위기가 계속 있었고, 이른바 시장을 이끌었던 조방원을 중심으로 또 그리고 뭐 화장품 섹터 뭐 이런 데들도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약간 차익 실현하는 욕구들이 좀 늘어나는 모습이었죠. 오늘 전반적인 시장 전략하고 특히 화장품 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같이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채슬리 투자자문의 오우석 애널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시장 상황부터 좀 분석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장 보이십니까? 오늘 조정폭이 좀 큰데요. 네, 저희 하우스는 8, 9월은 어느 정도 시장에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네. 뭐 아직까지 시장이 크게 하락하진 않았지만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오늘 네, 제법 2% 빠지네요. 정도 코스피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뭐 특히 상반기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지주사나 뭐 증권사 그리고 방산, 조선, 원전 이런 관련주들이 최근 낙폭이 굉장히 크고 특히 어제 오늘 낙폭이 좀 더 확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특히 원전의 경우 어제 이슈로 인해서 어제 장중에도 한 10% 정도 밀렸었고 오늘 장에도 좀 크게 하락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네. 원전 관련주 경우에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한수원이 로열티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 네네. 사실 이슈는 올해 1월 달에도 이미 한번 불거졌던 이슈긴 한데요. 이게 사실 전체 규모로 따지면 2% 수준이라고는 알려졌지만 어쨌든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전력, 뭐 BHI 이런 종목들이 워낙 상반기에 주가 상승률이 강했다 보니까 이런 악재에 좀 더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많이 빠지긴 하는데 이 기자재를 하는 기업이잖아요. 네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유럽이나 선진국 쪽으로 납품할 때도 기자재가 들어가고 또 한수원이 이제 신흥국이나 뭐 동남아 쪽으로 원전을 건설할 때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자재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웨스팅하우스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자재를 일부 쓴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두산 에너빌리티 하락은 좀 네. 차익 실현 이 성격이 좀 더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이슈와 관련돼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까지 빠질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네.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그러면 한전이 훨씬 더 많이 받는다. 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계약의 직접적인 영향. 네. 근데 이제 시장의 센티 자체가 원전주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고 주가 상승이 좀 많았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내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이렇게 많이 빠질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희가 좀 공략의 포인트로 생각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근데 물론 이게 네. 사실 원전주나 상반기에 강했던 업종들, 뭐 조선, 방산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어느 정도 특히 그 신용 물량들이 좀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번 급락하게 되면 그 다음 날 또 반대 매매 쏟아지고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이 이 자금을 한꺼번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좀 분할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하반기에 그럼 어떤 업종을 봐야 되냐 저희가 이게 네네네. 또 중요한데 사실 상반기에 주도했던 실적 성장주들 기준으로 뭐 조선, 방산 그리고 뭐 일부 화장품 관련주들, 그렇습니다. POB 용기기 네네. 이런 회사들이 사실 하반기에도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하락이 오게 되면은 특히 주도주의 하락이 좀 크게 좀 나타나기도 하는데 뭐 최근에 현대로템도 고점 대비 20-30% 빠져 있는 상황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20%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조선 쪽에서도 하락률이 꽤나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럴 때 현금 여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좀 저가 매수 기회로 분할 매수에 들어가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흔히 얘기하는 시장이 대세 상승기가 꺾이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이른바 시장 주도주들은 쉽사리 꺾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네, 맞습니다.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이 기간 또는 기간 조정으로 좀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 기간을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이제 지분을 늘려가는 과정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인데 사실은 시장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계속 빠지고 있는데 샀는데 그 다음날 또 빠지고 네. 샀는데 그 다음날 또 빠지고 이런 걸 경험할 수가 있어서 과연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확신이 있느냐 이 문제로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가 지나고 나면 뭐 내년에 하반기나 내년에는 시장이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지수대가 훨씬 더 높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지수가 좀 강할 거라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지수가 좀 강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네. 이때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돌고는 있기 때문에 레거시 쪽도 돌고 또 최근에 삼성전자가 뭐 애플
이미지 센서 칩이나 테슬라 네네. 도조 칩 관련해서 수주 모멘텀들이 들어오곤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뭐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냐라고 보면은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전자가 기술력에서 좀 뒤처지면서 밸류에이션이 깎여 내려왔다면 네네. 앞으로는 좀 PBR 밸류에이션이 한 1.1배 수준인데 현재 포워드로 한 1.4배 정도까지 중단선까지는 좀 내년 상반기까지 터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가 움직이다 보면 시장이 하반 경직성도 네. 좀 나타나게 될 거고 상승을 좀 강하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를 우리가 잘 버티고 또 잘 공략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해되는데요. 아까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여러 섹터들, 업종들에서 그러면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지 오늘 저희가 사실은 화장품 섹터를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려고 준비를 좀 해두긴 했거든요. 그중에 매력도가 그러면 화장품이 좀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화장품 매력도도 네. 높고 사실 이게 먼저 빠져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화장품이 차라리. 사실, 네, 지난주에 시장 하락하지도 않았는데 주가 먼저 박살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특히 뭐 코스맥스, 실리콘투 이런 저희가 주목하던 기업들의 주가 낙폭이 굉장히 이 컸었는데 지분을 가지고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박살이라는 표현에 굉장히 화가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좀 많이 조정받았다라고 제가 수정을 좀 해드릴게요. 네.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네. 이렇게 먼저 빠졌기 때문에 최근 시장 하락, 오늘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뭐 코스맥스 같은 기업은 그렇게 주가 낙폭이 크진 않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화장품 업종이 계절성이 좀 있는 건가요? 네, 화장품 업종이 확실히 계절성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주가 차트를 좀 봤는데 코스맥스도 그렇고 실리콘투, 아모레퍼시픽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대체로 4, 5, 6월 달 2분기 때 주가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네. 상반기 한 뭐 4월쯤에 매수를 해서 한 6월, 7월까지 끌고 가다가 한 8월에 실적 발표 시즌이 와서 7, 8월에 실적 발표가 되고 나면은 주가가 오히려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화장품의 경우에는 2, 4분기가 성수기거든요. 네. 2분기에 이제 화장품 소비의 두 개의 축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과 중국 이렇게 두 국가가 있는데 미국이 화장품 시장에서는 30% 정도 소비를 담당하고 있고 네. 그리고 중국의 경우가 한 15% 정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4월, 5월, 6월 이 사이에 2분기 때 미국에서는 뭐 메모리얼 데이가 있고 그리고 한국으로 치면은 어버이날과 비슷한 파더스데이, 마더스데이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기간에 화장품 수요가 확실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 화장품 기업들의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요. 또 중국의 경우에도 2분기 때 화장품 모멘텀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4월 쇼핑 축제도 있고 6.18 쇼핑데이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구간에 화장품의 수요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투자자들이 그렇게 되면 4, 5, 6월 저희 수출입 데이터 나오는 거 항상 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수출 데이터 굉장히 잘 나온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해봐도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이제 투자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번에 실적이 발표가 나고 주요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대체로 다 어닝이 조금 미스를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한국 콜마는 어닝 미스율이 한 10% 정도, 그리고 실리콘투가 한 8%, 그리고 코스맥스가 한 5% 정도의 어닝 미스가 나긴 했는데 사실 미스율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맥스가 실적 발표 다음 날에 한 15% 하락하기도 했고 네. 실리콘투 이런 기업들이 급락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올랐던 것도 확실히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줬었던 것 같고 또 3분기는 2분기 대비 좀 비수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팔고 보자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자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설이 확실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2분기하고 4분기가 워낙 좋으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주식의 기대감이 올랐다가 3분기 전에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 네. 3분기 때 주가 하락이 좀 있었다가 다시 4분기 때는 그 기대감을 오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화장품 섹터는 지금 이제 투자를 점점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네, 대신 그 네. 화장품 기업들도 이 선별적인 투자가 좀 맞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지난해 미국과 유럽 모멘텀으로 다 같이 올라갔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 흐름을 보면은 대표적인 ODM 업체 코스맥스 그리고 대표적인 유통업체 실리콘투 네. 그리고 피부 미용기인과 화장품을 같이 하고 있는 뭐 파마리서치, 네. APR 이렇게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지 뭐 밑에 있는 기업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별적인 투자 대응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코스맥스는 지금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올라가고 있고 네. 지난해와 비교하면은 지난해는 사실 2분기 때 국내가 역성장이었고 미국과 그리고 유럽 쪽이 좀 성장하는 모습이었다면 올해는 미국은 조금 성장하고 2분기 실적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 국내 쪽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코스맥스도 이런 투자 포인트로 보면 굉장히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사실 피부 미용에서는 파마리서치, APR 이 두 기업의 주가 상승률이 특히 올해 뭐 APR은 300% 이상의 주가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고 파마리서치는 실적 발표 후에도 주가가 현재 탄탄한 상황인데요. APR의 경우가 사실
저도 지난해 이제 APR이 한참 핫했을 때 네. 피부 미용기기 때가 그때 투자 포인트였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저는 국내에서만 국한돼서 해외까지 이게 과연 나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 뭐 유럽에서도 한 300억 정도 매출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고 뭐 타국가 미국에서도 지금 APR의 미용기기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화장품의 메디큐브까지 같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APR이 사실 실적 발표 전에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포워드로 한 30배에서 거래가 됐거든요. 네. 근데 실적이 발표난 이후 애널리스트 분들의 어닝 추정치가 확 상향 조정되면서 지금 20배 중반 또 높게 보시는 연구원님 기준으로 한 20배까지 또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밸류에이션 매력까지도 갖추고 있고 또 주주환원 정책 이런 것도 APR을 워낙 공격적으로 하고 네네.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피부 미용기기랑 화장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 미용 기기 특히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 많으실 텐데 오늘 얘기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종목을 얘기했는데 대부분 지금 시장에서 대표적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시고 회사 상황도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미리 화장품 업종들이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도리어 좀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저희가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저희가 다른 섹터로 주목할 만한 거는 화장품 말고 아까 이제 반도체 얘기를 조금 하셨거든요. 네. 반도체 쪽을 봐야 됩니까? 2차 전지도 최근에 시장에서 보자는 말씀들 많이 하시던데요. 네, 사실 하반기는 뭐 반바지 장세다 이런 이야기들 네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뭐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중에서 반도체 아니면 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사실 2차 전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 실적이 조금 한 번만 턴해도 네. 연구인들이 추정치를 좀 수정을 하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때 2차 전지의 실적이 좀 많이 회복을 할 수 있겠다라는 추정치가 현재 녹아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23년도, 24년도로 돌아가서 보면 23년도 때, 24년 때 이익이 날 거다. 24년에는 25년에 이익이 날 거다라고는 했지만 네. 그게 사실 현실화되지 못했고 2, 3년 동안 지금 주가가 계속 흘러내려왔잖아요. 물론 최근에 중국에서 뭐 CATL이 리튬 광산 생산을 뭐 감산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리튬 가격도 한 20, 30% 오르기도 했고 탄산 리튬이 또 선물 시장에서 많이 오르면서 국내 뭐 LNF라든지 뭐 에코프롬 이런 양극재 업체를 비롯해서 셀업체들도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긴 한데요. 뭐 이 부분은 사실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실적이 사실 본격적으로 나온 다음에 투자해도 사실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미리 들어갔다가 또 시장 하락에 큰 폭의 주가 하락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이 반도체인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삼성전자가 결국엔 살아나야 저희 지수도 상승에 네네. 도움이 될 거고 그 밑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같이 올라가면서 코스닥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어쨌든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 이익 증익 사이클로 접어들 걸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반도체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 다음은 바이오 섹터인데요. 바이오가 사실 제가 지난주에만 봤을 때만 하더라도 네네. 금리 인상 확률이 90%인데 지금 뭐 80%로 내려오긴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저번 달만 해도 금리 인상 확률이 50%대였거든요. 네네. 금리 인하가 된다면 확실히 바이오 섹터도 주목해 볼 만하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채슬리 투자자문의 오석 애널리스트와 오늘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